2025년 3월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산불로 보호소 사찰림은 전체 면적 248헥타르 중 약 98%가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국내 사찰림 가운데 산불 피해 면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생태적 가치가 높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던 숲이기에 안타까움이 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숲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불 이후에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풀과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산불을 피해 도망갔던 새와 동물들도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너구리가 발견되기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능준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보호소 사찰림은 산불의 아픔을 딛고 우수한 생명을 안을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가 다시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 자연의 회복 과정을 과학적으로 기록하고 그 가치를 대중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한 지역의 보호를 넘어 피해목을 베고 나무를 심는 기존의 산림 복구 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바위 덩어리 지금 밑에 보이는 부분 있죠. 저건 갈라지는 바위가 전체인데 그 위에 흙이 한 20cm, 30cm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사 환경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요.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 복원 아니고는 복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복원해서는 그 산에 올라가면 그 자연을 훼손하는 길이 되거든요. 저는 담당자들, 군의 관계자들이나 다 여러분들하고 논의하면서도 여기는 자연 복원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한 반년이 지났는데 숲 밑에 많은 나무들이 벌어 올라왔죠. 그러니까 자연 복원을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이 환경에 맞는 저희가 가장 경쟁력 있게 잘 자랄 수 있다고 저는 이 환경에 맞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서 결정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시고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전해줘가지고 그렇게 잘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야생동물들이 그런 숲에 얼마나 비하하고 있고 과거 오랫동안 식물과 함께 야생동물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생태적 역할을 해오는 게 야생동물의 몇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야생숲의 복원 과정 속에서 야생동물들이 하는 그런 숲을 갖다 건강하게 회복하는데 얼마나 야생동물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기여해야 하는지 그런 생태적인 역할을 이번에 개정할 수 있는 적어도 장기간 30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이 숲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회복을 할 건데 그 하나하나의 종마다 갖고 있는 생태적 기능을 이번에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산림 보건 정책에 야생동물들이 그런 자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보건 정책의 A, B, C 가장 기본적인 것은 피해 지역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모니터링하고 다시 한류 개선하는 이 과정들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지껏 이제까지의 산불 피해 지역 보건 자체는 임업적인 관점에서 진단 없이 처방만 이루어져 왔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반복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공동조사단에서 진단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진단도를 바탕으로 해서 복구 흐름도를 만들었고 다양한 복구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것 자체가 바로 자연보건과 인공조림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었죠. 그러한 내용들 자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00년 산불 피해지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반복된 대산불 피해지의 복구에서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반영된 것들은 산지의 의견을 물어서 산지가 원하는 나무를 심는 정책만 일관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산불 복구 정책의 핵심입니다. 과학적인 자료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직생을 기반으로 한 직생회복 탄력성 자체를 지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회복 탄력성이 높고 어떤 지역이 낮은가, 어떤 지역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토양 안정성이 이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토양 안정성을 평가할 겁니다. 사찰림 지역에서 특히 저렇게 수완화 피해 지역에서 자연보건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산불 피해 지역을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처음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이 지역의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는 지금 수십 년 동안 되풀이되어 온 대형 산불이 지나고 나서 정부에서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벌채와 임도를 내고 조림을 하고 숙가구이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민간 차원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 도계정 16개 본사 등원 스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린피스, 서울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그리고 안동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협업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산림청은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고 임도를 내고 그리고 숙가구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불은 끊임없이 났고 그리고 예산은 끊임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선하고 반성함이 없이 끊임없이 돈을 들이고 오히려 환경을 망치는 숲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민간단체에서 사찰림을 복원을 하는 처음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청 산사태가 나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까지 대형 산불 이후 복구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 이후에 복구 프로그램을 일대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형 산불을 보면서 저희는 여기에 수하게 많은 불입한 나무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 곤충이라든가 새라든가 짐승들의 집입니다. 지금 집이 붙은 건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나무와 숲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숲을 갖다가 집으로 하고 있는 무수한 동물들 생명들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일단 이렇게 불이탄 상황 갖다 철저하게 조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철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벌채하고 나무 심고 임도 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다시 산불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산불은 무수한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간 일종의 에코사이드입니다. 제노사이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산림청이나 지금 이 정부 기구는 단순하게 산림 경영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 거냐의 입장에서 바라볼 뿐이지 여기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과 무수한 생명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살인입니다. 무수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 특정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돈벌이로 생각하는 것은 마치 과거 나치들의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로 올바른 조사 이후에 올바른 산림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자연보건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연구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험사 주지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불탄 사찰림의 피해 살림을 좀 자연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산림청에서도 산불 피해지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이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지역별로 지자체 의견 듣고 산주 의견 듣고 지역 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분명히 이제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산림청의 관행적인 산림 복구의 해왔던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보도에 따르면 이 보험사 주변의 사찰림은 사실상 생태계 보호지역에 속하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산림 생태 복원 방향으로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구체화해서 이제 8월 말 9월쯤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산림생태 복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림생태 복원, 자연복원 다 말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이것을 따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미 3년 전 그 울진 산불 났을 때 약 4,789헥타르의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의 산림 복구의 방법을 산림 생태 복원 방법이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산림 생태 복원은 기본적으로 2차 피해 예방 우려 지역에서는 모두 배기하고 사방 사업을 하는 복원 방법이 있고요. 마을 근방에 있는 가시권 거리 600m 아래에는 또 마을 주민들의 화재 트라우마 해소 차원에서 또 모두 배기하고 조림하는 또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림 생태 복원 방법 중에 자연 복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복원은 이 산지 환경에 잘 어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뿌리가 싹이 트고 다시 살아나는 하렵수의 재생 능력을 보고 자연 복원을 하고자 하는데 이미 산림청에서 2, 3년 전에 채택한 자연 복원의 기준은 이 화재 피해가 경미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 복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보고 있는 전체 보온사 사찰림 피해지 중에 이 계곡에 살아남은 이 하늘수 지역만 자연 복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 급경사지 전반의 능선부의 산림은 자연 복원에 해당하지 않을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8월 말쯤에 제시될 산림청의 산림 생태 복구안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토론해야 되는 그런 정황도 생길 거고요. 그런 상황이 전제되기 전에 산림청은 우리 산주의 입장 또는 우리 함께 하고 있는 민간 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서 이 보온사 사찰림 피해지 전체를 자연복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린피스는 유엔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2030년까지 30%의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다만 작년부터 문제를 확인해본 결과 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숲들이 베어지고 개발되는 모습들 그리고 현장들을 가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랑 지금 오늘 이 현장이랑 아주 큰 차이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소리입니다. 지금도 매미소리, 새소리가 많이 들릴 텐데요. 실제로 베어진 곳에 가면은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생명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 보온사 사찰림의 자연보건 모니터링이 대한민국의 자연보건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금 이 프로젝트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으로 반경 1km 이내의 구역을 핵심 구역으로 삼고 그 외부로 또 2km 총 3km 공간을 주변구로 해가지고 지금 야생동물들이 얼마나 살아서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확인해 본 결과 그래도 산림 화재로부터 좀 모면한 이 아래쪽에 아직 풀들이 살아있고 나무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고라니라든지 너구리가 촬영이 됐고요. 그리고 수달도 왔던 흔적이 있고 그리고 박쥐라든지 정류지 같은 소형 포유동물이 생존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선부로 올라가니까 거기는 동물들이 다니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부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피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과연 어떤 동물들이 앞으로 여기에 회복해서 들어올지 그리고 특히 숲이라는 산림에 100% 산림에서 생활하는 예를 들어서 하늘다람쥐라든지 노루라든지 이런 농경지가 아니고 산림에서만 생활하는 동물들이 숲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거든요. 같이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이 앞으로 어디서 피난 갔다가 들어올 건지 얼마나 많은 개체들이 회복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게 식물이 탄생하고 그 식물들이 종자를 갖다가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간과했던 것이 종자를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야생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80% 이상을 종자를 씨앗을 널리 퍼뜨리고 식물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같이 지금까지 공진화를 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학계에서는 자연의 암묵적인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만 살 수 없고 동물만 살 수 없고 식물과 동물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지금까지 약 한 5억 년 가까운 육상에서 생태계를 이루어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야생동물은 숲 내에 종마다 생태적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아주 종자를 산포하는데 기여를 하고 어떤 동물은 식물을 먹는 동물을 다시 잡아먹음으로써 식물에게 피해를 덜 주는 그런 먹이사슬 관계를 유지해왔죠. 그런 점에서 야생동물은 숲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귀중한 존재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인구중책이나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단 산불이 나면 산에 있는 나무가 토양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산에 산불 난 피해를 받은 나무들을 1년 동안 나무를 베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정화된 토양 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복원을 할 것인지 어떤 살림을 만들어 갈 것인지 자연 복원을 할 것인지 인위적으로 조림을 할 것인지 인위적으로 조림한다 하더라도 어떤 수종을 만들 것인가 숲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산림청에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그런 자기들의 편의성 조림을 하는 쪽으로만 그리고 산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산을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산림 복구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탄받아야 마땅하고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